네, 10월 5일 목요일 9시 개장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는 방송, 우리 애청자님께 도움되고자 발버둥 치는 방송, 림경제TV 개장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네, 양시장 강세 출발인데요. 하이닉스 강세 돋보이네요. 오호, 네. 어제 좀 이채로웠던 게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는 팔았다 말씀드렸는데 하이닉스는 순매수 1위 종목이고요. 어제가 재밌었던 게 보면 어제가 삼성전자가 순매도 1위 종목인데요. 어제 순매수 1위 종목이 하이닉스였습니다. 외국인들 보면요. 삼성전자는 순매도 1위 종목이고 하이닉스는 순매수 1위 종목이었어요. 지금 시장은 좀 아시다시피 엔비디아 관련해서 HBM3 초점 맞죠. 삼성전자는 빠지고 하이닉스는 오르고 네. 이런 상황이네요. 전반적으로 상승 출발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아침부터 아예 세게 가버리든지 아니면 그게 안 된다면 한 뭐 9시 30분 전후로 해서 9시 30분에 10시 사이에 한번 두산 로보틱스가 상장이 되니까 두산 로보틱스 올려야 되겠네요. 빠져버리는 참 두산 로보틱스 관련해서 재미도 전혀 못 보고 막상 상장되니까 상장 전에 올랐으면 빠져도 이해가 되는데요. 자, 두산 로보틱스가 올 시장의 변수가 되겠네요. 이 지표를 많이 헷갈리게 하겠는데 두산 로보틱스가 지금 148% 상승입니다. 그러니까 두산은 빠져버리네요. 두산은 이번에는 재미도 못 보고 빠져버리네요. 자, 로봇 관련주들이 두산 로보틱스가 상장됐지만 SPG, SBB테크, 두산, HD현대 오히려 약세를 보입니다. 다음에 오늘 에코프로 좀 플러스고요. 네, 후공정 관련 소부장 플러스입니다. 전반적으로 오늘은 삼성전자는 빠지고 SK하이닉스 강세를 보이고 이채로운 흐름이고요. 네, 전반적으로 지금 코스닥 기준으로 상승 종목이 1100개, 코스닥이 1.5% 상승 출발했습니다. 자동차도 전반적인 상승이고요. 바이오도 전반적인 상승. 오늘 그래도 후공정, 특히 SK 하이닉스 강세를 보면서 좀 HBM 관련주들, 현대 한미반도체라든지, 그 다음에 이런 종목들이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후공정 장비 쪽 중심으로 소부장 중에서는요. 그다음에 IT도 전반적인 좀 플러스고요. 게임주들도 일단 전반적인 플러스고요. 엔터, 의료 기기. 근데 낙폭이 컸던 뷰노 이런 종목들도 강하게 이렇게 반등하지 못하는 거 보니까 아마 한 9시 30분 전후까지 해서 한번 지금 지수 상승했다 한번 좀 주춤했다가 그 다음에 갈 것 같은 느낌이 좀 드네요. 오늘 포스코가 이제 요런 게 지금 문제인데 여기에 지금 곱이 여러분 보시겠지만 곱인데 지금 예년하고 다른 게 그동안에 이 국면에서 신용이 많이 증가했는데요. 보통 코스닥이 신용이 증가하면 코스닥이 많이 증가하는데 이번에 코스닥은 거의 증가하지 않고 코스피가 신용이 많이 증가했어요. 그게 아마
뭐 포스코 이런 것들에 개인들이 수요이 많이 늘어서 그런 것 같은데, 그게 이제 담보 부족 국면에 들어가니까 상당히 고비에 와 있는 것 같아요. 로봇 관련주는 약세입니다. 2차 전지는 전반적으로, 네. 그래서 말씀드린 2차 전지는 3분기 실적이 요즘 나쁘다. 오늘은 삼성의 SCI 나왔는, 그에 대한 전망들이 나온 나쁜 거는, 네, 업황보다는 1분기에, 네, 중국의 셧다운으로 인해서 재고가, 네, 발생하면서 나타난 이런 현상이다. 라고 이해하시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물론 지금 수요 둔화 우려도 나옵니다만, 4분기부터는 좀 정상화될 거다. 이런 게 이제 업종 관계자들의 얘기입니다. 무난한 흐름이네요. 네, 오스코텍 유한내용 다시 플러스 납니다. 그래서 좀 무난한 상승 출발을 하는 걸로 볼 때는 오늘 한 9시 반에서 10시 사이에 한번 저점을 만들고 아침에 강세 출발 후에 좀 밀리다가 그때 9시 반에 10시 사이 저점을 만들고 네, 그 이후부터 탄력을 좀 발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두산 로보틱스 상장 때문에 이 뭐 기관이나 외국인 매매 이런 등에 대해서 좀 지표가 혼선해 줄 것 같아요. 지금 외국인들이 716억 매도잖아요. 이게 아마 제가 볼 때 상당폭 두산 로보틱스에 대한 매도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어쨌거나 두산 로보틱스를 뭘 팔든지 간에 외국인이 이런 순매도가 등장하는 것은 시장에는 뭐 당연히 부정적 영향을 줍니다. 네, 코스닥은 지금 관망이고 코스피만 유독 판다 한다면 아마 두산 로보틱스를 외국인이 파는 것 같습니다. 환율은 지금 11원 하락 출발이고요. 외환시장 흐름도 괜찮습니다. 일본 증시 흐름은 어떤가요? 요즘 이제 동남아 증시도 동아시아 증시도 같이 챙겨야 되는데 일본 니케이도 상승 출발이군요. 일본도 지금 환율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는데요. 지금 외환시장 흐름도 괜찮고요. 일본 시장도 상승 출발이고 오늘은 접하죠. 코스닥의 상승 종목수 지금 1100개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이제 두산 로보틱스가 상장하니까 여타 로봇 관련주들이 소물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이런 대응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게 이제 로봇 관련주 흐름을 보면은 시장의 지금 분위기를 알 수 있죠. 물론 뭐 최근에 시장이 뭐 어제도 그렇고 우리가 최악을 느꼈지만 이게 시장이 강세장 같으면 로봇 관련주 전반이 강세를 보일 건데 오히려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라 이런 대응이 나오는 걸 보면 지금 시장이 여전히 투자 심리는 상당히 좀 여전히 냉랭하다. 자, 그래서 오늘 개당 출발 상황은 이 정도 흐름이면 오전중에 저점을 한번 형성하고 본격적인 상승세로 가지 않을까 싶고 특징적인 것은 SK 하이닉스가 강세고 삼성전자는 약세다. 이게 좀 특징적인 흐름이다. 결국 그 차이는 HBM3 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피셔맨님, 중앙첨단 소재는 흑자전환 되는 건가요? 네. 여러분이 보실 때요, 그런 것들은 이제 그 한기 종목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런 것들은요, 여러분 보실 때 재무제표를 잘 보셔야 되는데요. 보통 우리가 연결재무제표를 보지 않습니까? 연결재무제표를 보는데 그런 것들, 환기 종목 이런 거를 판단하는 기준은요, 개별재무제표로 합니다. 개별재무제표로. 그래서 개별재무제표의 이 영업이익 항목이 중요합니다. 지금 올해 6억 8천 정도, 9억
6억 9천 정도. 네, 적자인데요. 이거는 당연히 엔캠 정도의 회사가 이 회사를 사실상 인수했다면 그 정도는 당연히 손을 봐야죠. 우리 피셔맨님이 네, 대표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이건 당연히 뭘 흑자전은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되게 만들어야죠. 굉장히 그 경영자로서의 상식적인 그렇다고 이 회사가 무슨 한심한 회사라서 뭐 억지로 가공 매출을 만들 필요도 없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그래서 이 상식적으로 아셔야 되는데 이게 투자 환기 종목이기 때문요. 환기 종목 물론 환기 종목을 인수했지만 환기 종목은요. 네, M&A가 안 됩니다. 경영권이 변화하면 네, 상장 폐지 실질 심사 들어가죠. 그래서 지금 이사진도 4대3이잖아요. 기존에 이사진이 더 많잖아요. 이게 바뀌면 상장 폐지 실질 심사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환기 종목을 반드시 경영자 입장 떼버려야 그 다음에 뭐 이사진도 더 많이 하고 본격적으로 할 수 있거든요. 이건 굉장히 필연적이고 상식적인 일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9시 11분인데요. 그리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부터 볼게요. 코스피는 외국인들이 937억, 요게 좀 거슬리네요. 그리고 아까 말씀, 요게 두산 로보틱스에 대한 매도인 것 같은데, 어쨌거나 두산 로보틱스를 팔든지 뭘 팔든지 간에 이런 순매도 수치 자체는 시장에 영향을 준다. 그래서 지금 코스피가 0.5% 오르고 있고요. 대신에 상승 종목 수는 599, 하락 종목 수는 237, 상승 종목 수가 많은데 지수가 좀 밀리죠? 아마 제가 볼 때 9시 30분에서 10시 정도에 이렇게 저점을 좀 찍고 돌아서지 않을까. 이런 시나리오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는요, 지금 1% 올랐고요. 두산 로보틱스가 없어서 그런지 상대적으로 상승 종목이 1000개가 넘고 하락 종목이 395 일방적으로 강세고 외국인 순매도도 작은 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산 로보틱스가 좀 유가증권 시장에는 좀 부정적으로 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코스닥지 상승폭이 좀 밀리는데 9시 30분 정도 전후에서 저점을 찍고 이부터 좀 힘을 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경환님 매출은 당연히 우리가 그 분기가 매 분기가 마감되면요. 3분기 마감은 12월 결산 9월 말이잖아요. 그러면 11월 15일까지는 분기 보고서를 제출해야 되고요. 뭐 연간 4분기까지 해서 연간 보고서는 주총 일주일 전까지 제출을 하면 됩니다. 드러나겠죠. 네. 아직은 뭐 매출이라는 게 뭐 있겠습니까? 뭐 늘 말씀드렸지만 네, 대규모 공급 계약 그게 나와야 되는데 그걸 기다리고 있어 봐야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기다리는 회사가 뭐 그런 하이드로 리튬 이런 회사도 있고 네. 그 다음에 보면 대표적인 회사가 또 어디 갔죠? 에코앤드림 같은 회사도 공급 계약을 먹을 빼고 기다리고 있죠. 여기도 1년 이상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요. 자, 코스닥 지수가 제법 밀립니다. 예상했던 흐름인데요.
만약에 오늘 최악의 시나리오다 한다면요. 이래 어중간하게 움직였다가 지금 담보부정 매물들을 소화하지 못하고 오늘 뭐 상승폭이 미미하게 끝나버리면 그게 오늘 최악의 시나리오인데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코스닥 지수 한 2% 이상, 상승 종목수 한 1200개 이런 강한 반등이 나와주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그 와중에 자, TCC 스틸 같은 종목이 보이네요. 그래서 이건 보면 2차 전지가 다 엉망으로 지금 빠졌어요. 말 같지 않게 빠졌는데 그래도 TCC 스틸이 강세를 보인다. 002710인데요. 역시 그래도 이걸 보면 네, 우리 주식시장이 나빠도 결국 본질적인 문제가 주가에 결국은 반영되는구나. TCC 스틸 전에부터 제가 자주 말씀을 드렸던 종목인데요. 요것 때문에 그렇죠. 니켈 도금 강판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거는 그렇게 볼 것 없고 주석 도금 강판이니까 여러분 이제 참치 캔을 할 때 그런 캔이 주석 도금 강판이거든요. 니켈 도금 강판이 2차 전지 향으로 이렇게 쓰이는 게 그래서 원통형 배터리 껍데기들 다 일단 니켈 도금 강판이 국내 유일의 업체입니다. 원래부터 이걸 해왔고 그런데 지금은 4680 원통형 배터리가 요게 46mm라는 거죠. 그다음 요게 80mm라는 거죠. 8cm죠. 네, 이런 원통형 배터리를 내년부터 뭐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도 본격 양산한다. 이러다 보니 다 니켈 도금 광판이 필요한데 그래서 딱 맞게 시설 투자도 해서 지금 7월 시험가도 8월부터 완공 예정이다 했는데요. 아직 뉴스는 제가 못 봤습니다. 뉴스는 못 봤는데 아마 이런 정도 되면 올 4분기부터는 뭐 본격 가동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이 성장성이 부각된다. 그래서 이걸 보면 물론 이 종목도 2차 전지가 약하면서 빠져서 헤매고는 있지만 다른 2차 전지보다는 훨씬 나은 모습인데 그래도 여기서 우리가 위안을 얻는 게 결국 기업의 본질은 주가에 반영은 되는구나. 장이 아무리 나빠도 알 수 있겠습니다. DCC 딜 오늘 좀 그나마 강세가 돋보이고요. 다음에 오늘 코스모 신소재, LNF 이런 종목의 강세가 보이는군요. 동화기업, 동화 전해액에서 동화기업은 뭐 이때부터 여러 가지 루머들이 돌고 있는데 이 전해액을 하는 회사입니다. 전해액도 대표적인 IRA 수혜 품목이고 동화기업도 잘 되겠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업계에서보다는 이 생산 규모도 작고 그렇잖아요. 앞으로 뭐 성장하려고 애는 씁니다만 어쨌거나 전액 부분은 IRA 대표적인 수혜 영역이라서 동화기업 이런 강세도 좀 의미가 있네요. 자, 엔캠도 힘을 좀 냈으면 좋겠는데 동화기업이 다시 올라가는 게 좀 돋보여요. 이걸 보면 또 알 수 있는 게 여러분들 지금 아까 기업의 본질은 결국 주가에 반영된다. TCC를 보면서 느끼는데 동화기업도 정말 지루하게 빠졌지 않습니까? 이렇게 빠져다가 회복하는 게 불과 3, 4일 만에 되더라.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기업 내용이 좋은데도 빠진 종목이 부지기 있는데요. 결국은 내용이 좋다면 저 팀은 회복하더라. 동아기업이 그걸 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런 주식 흐름들이 좀 나타나서 힘을 좀 냈으면 좋겠네요. 오늘 2차 전지는 TCC 스틸 동아기업 이런 종목들이 좀 의미 있는 움직임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돌아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또 우리 제시카님하고 매너블님 제가 좀 조언을 드리면요. 지금 특히 제가
2030 얘기를 많이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 전과 이후로 난다. 우리 주식시장은 코로나 전과 이후로 나눈다. 요즘은 젊은 친구들 보니까요. 주식 안 하는 친구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코로나 이후는 2030 세대들이 지금 반 이상 차지하고 있어서 주식이 대형주도 마찬가지입니다. LX 세미콘 같은 경우도 한번 밀리면 쭉 밀리는 경향이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기업을 저는 여러분께 해드리는 게 바이오면 바이오, 뭐 수산화 리튬은 수산화 리튬, 사실 모든 분야에 대해서 여러분께 기업을 알려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이렇게 많은 기업들, 뭐 니켈, 도금, 강판 이런 거 여러분들이 조사해서 아실 수가 없거든요. 제가 여러분 대신 공부해서 지금 국내 유일하다 할 정도로 이런 모든 것들을 공부해서 여러분께 다 알려드리, 자동차 부품이면 자동차 부품, 로봇이면 로봇, 다 바이오면 바이오, 다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있는데, 저는 여러분께 이렇게 이 나이에 이렇게 해드린 이유가 기업에 대해서 너무 알려주는 곳이 없어서, 기업에 대해서 알면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에 대해서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당연히 높아지죠. 뭐 하는 회사인지를 알면. 그걸 알려드리고자 제가 이렇게 애쓰는 거고, 그 다음에는요,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거는 어떤 기업이 뭐 하는 기업이고, 어떤 그림이 가는 길이다 하는 것과 또 포트폴리오 매매는 다른 영역이다. 그건 여러분 잘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LX 세미콘도 한번 빠지면 이렇게 쭉 빠지고요. 뭐 다른 종목도 요즘은 다 이런 특성을 보입니다. 그때 내가 과연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짜느냐, 매매를 하느냐. 그거는 여러분들이 주식을 사서 가만히 있는 게 능사가 아니다. 상황에 맞춰서. 다만 그 회사가 어떤 상황이고 어떤 길을 간다는 걸 염두에 두시되 탄력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은 반드시 좀 필요하다. 특히 지금 코로나 이후는 그렇습니다. 좀 전에 말 뷰노 같은 경우도, 자, 뷰노 한번 봐드릴까요? 뷰노 같은 경우도 338불60인데요. 야, 뷰노 같은 경우 제가 이렇게 쭉 분석을 해보니까요. 야, 이 회사가 예후 예측 솔루션이 본격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후 예측 솔루션 부분이 요겁니다. 딥, 딥카스인데요. 그래서 요거는 네 가지 징후, 심장이 어떻다, 맥박수, 호흡수, 체온 등을 해서, 아, 저 환자가 24시간 내 심정지, 심장마비가 올 수 있는 환자들이 저 환자들이에요. 저 환자 좀 예의주시하세요. 이런 영역이거든요. 그러면 간호사나 의사들한테 상당히 편하겠죠. 그래서 요런 예후 예측 솔루션들이 이제 매출이 본격화되고, 당연히 이건 FDA로부터도 또 승인 혁신 의료기기로 지정돼서, 야, 이 회사 이 부분이 앞으로 상당한 성장 동력이 되겠구나. 이미 매출로 이렇게 본격화되는데. 그래서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만은, 그래서 올라갈 때는 또 이렇게 올라갑니다. 올라갈 때는 이렇게 쭉 올라가는데, 한번 꺾이마다 쭉 이렇게 빠져버리거든요. 그래서 이 회사가, 아, 예후 예측 솔루션이 앞으로 굉장히 성장 가능성이 있어 해서 주구장창 가고 계신 게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아, 좀 많이 올랐을 때는 팔아주고, 또 왜냐, 지금 2030 세대들이 주도하다 보니까 주가 한번 밀리면 쭉 밀리는 경향이 있겠구나. 루닛도 마찬가지. 루닛 같은 경우도 굉장히 뭐 성장성이 기대가 되니까 이렇게 올랐지만, 한번 꺾이면 또 이렇게 아프게 꺾이거든요.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 구성은 굉장히 탄력적으로 좀 잘 하셔야 될 영역이다. 어떤 종목이든지. 그런 말씀 꼭 드리고 싶고, 또 신용 쓰시는 분들이 더더욱 그렇습니다. 신용을 쓰시면 좀 느긋하게 대응하시는데, 사실 신용이기 때문에 신용 매매를 하신다면 더더욱 이거는 초단타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신용은 한 23% 빠지면요, 담보 부족이거든요. 23%는 요즘은 하루만 해도 납니다.
알테오젠 같은 경우 제가 황당했는데 이날이죠. 이날 외국인들이 갑자기 팔아가지고요. 이유도 없었어요. 갑자기 팔아. 이날 폭락해버렸잖아요. 알테오젠 같은 경우도. 네, 그래서 외국인이 갑자기 82만 주 팔아서 22% 빠졌어요. 그러면 이거 만약에 고점에 잡으신 날에 올라갈 거다 보고 고점에 잡으신 분이 있으면요. 바로 담보부도 걸려버리거든요. 근데 요즘은 이런 어처구니 없는 주가도 심심치 않게 나타나는 게 요즘 주식시장이더라. 그래서 계속 제가 여러분께 조언 드리는 게 정말 매매를 잘 하셔야 되겠다. 특히 이제는 컴퓨터가 점점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네, 단기적으로는 예상치 못한 흐름이 계속 나타나더라. 다만 기업에 대해서는 저는 최대한 공부를 해서 여러분께 계속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드리는 와중에 코스닥 지수가 자 밀리죠. 9시 30분인데요. 제가 코스닥만 보겠습니다. 제가 예상해 드렸듯이 이런 국면들이 이제 담보 부족 매물, 불안한 심리적으로 불안한 매물들이 한번 꺾이면 쭉 나오거든요. 그래 지금 코스닥 시장이 19분 전에는 1% 올랐었는데 지금은 0.3% 많이 상승폭이 줄었죠. 19분 전에는 상승 종목이 1087개, 하락 종목이 395였는데요. 지금은 상승 종목이 708, 하락 종목이 779, 하락 종목이 많아졌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장이 이렇게 진행될 것 같지는 않고 이러다가 심리적으로 불안한 매물, 담보 부족 매물 이런 것들 소화가 되면 다시 빠르게 회복하리라 보는데 제 흐름대로 갈지. 네. 그래서 제가 정돌이지만 지금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다른 종목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워낙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이제는 네, 제가 기업 내용을 여러분 대신 공부해서 알려주는 것은 가장 기본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 구성이나 매매를 참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매도를 잘 하셔야 된다. 계속 강조드리지만 지금은 모든 종목들이 그런 양상들이 뚜렷이 나타나기 때문에 말씀드린 성우하이텍 같은 경우도 단순히 이제 피크아웃에 대한 얘기가 나오니까 이렇게 빠져버리거든요. 도대체 음봉이 몇 개가 나오고 있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악재가 난 것도 아닌데 그래서 요즘은 정말 매도를 잘 해야 되는구나. 자, 그래서 지금 9시 30분인데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마 이 시간 정도 해서 저점을 찍고 좀 이제 희망사항은 이제 남아있는 거는 오전장의 흐름을 넘어서는 강한 반등장이 오면 이게 우리가 제일 기대하는 이 베스트입니다. 베스트고 안 그리고 여기서 어중간하게 이렇게 되면 0.7에서 0.8% 이런 상승을 유지하게 되면 오후장에 또 담보 부족 매물 부담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남아있는 거는 반등을 다시 할 건데 강하게 아침에 고점을 돌파하는 그런 흐름을 저희가 제일 기대해 보고 그렇지 않고 어중간한 반등을 해서 유지를 해버리면 오후장까지 우리가 또 숨죽이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서 이렇게 빠지면 어떨까요 하는데요. 그건 최악의 시나리오인데 그 가능성은 저는 낮지 않느냐. 왜냐 지금 환율이 안정권에 다시 오늘은 들어갔고 일본 증시도 0.3% 오르고 있네요. 전반적으로 오늘은 좀 어제 못 올랐던 그까지 한 코스닥 기술 한 2% 이상 강한 상승을 보이고 상승 종목도 한 1200, 300개 되는 그런 흐름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그러면요 여러분께 조언 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 대신 공부는 제가 해드립니다. 잠 안 자고 제가 공부를 해서 아까도 2차 전지 지금 업계 동향이 이렇습니다. 3분기 실적이 나쁘다고 얘기하지만 그 근본 원인은 올해 1분기에 중국의 그 락다운 때문에 지금 주문들이 밀려서 이렇습니다. 재고들이 밀려서 이렇습니다. 이런 것도 해드리듯이 그런 본질적인 요인들은 계속 제가 부지런히 여러분께 알려드리는데 다만 코로나 이후는 완전히 달라졌다.
그래서 그게 맞춰서 내가 탄력적으로 포트폴리오를 짜겠다. 그건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내일은요, 제가 개인적으로 일이 있어 내일은 방송이 없습니다. 또 연휴 기간 또 열심히 제가 공부를 해서 10월 10일 날 여러분들 모시러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 특급 참모가 되고자 발버둥 치고 애쓰는 열심히 공부하는 하태민 경제TV였습니다. 다음 주 10월 10일 연휴 이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남은 시간은 제가 계속 여러분과 장중 속보로 소통하고 즐거운 얘기가 오갈 수 있도록 같이 소망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스티브님, 세계 폐암학회가 10월 9일, 10일, 그것보다는요, 10월 20일에서 23일, 24일 날 열리는 ESMO, 유럽 암학회 초점을 맞추십시오. 네, 고맙습니다.